죄를 짓고 형이 결정되면 가게 되는 감옥. 높은 벽과 삼엄한 경비, 보고 듣기만 해도 약간 무서운 분위기를 내뿜는 곳인데요. 자유라는 것이 통제되어 있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깥 세상을 꿈꾸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깥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실제로 탈옥을 도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선 유명한 탈옥수 신창원이 있을 만큼 탈옥은 영화나 만화의 이야기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탈출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간단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주제는 알카트라즈 탈옥 사건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 알카트라즈. 섬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명성이 있는 섬인데요. 그 이유는 이 섬에 악명 높은 감옥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현지는 누구나 다녀갈 수 있는 랜드마크로 지정되어 관광객이 드나들지만, 예전에는 전쟁의 포로, 범죄자, 다른 교도소에서 사고를 친 악명 높은 죄수들만 모였다는 알카트라즈 교도소. 또 한 번 들어오면 절대 탈옥을 꿈꿀 수도 없는 섬 안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파도 또한 세차게 치는 곳이라 처음에는 군사적인 용도로 쓰일 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알카트라즈 앞바다에는 상어가 우글거린다는 말도 있었고, 때문에 감옥에서 탈출을 하더라도 절대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탈출하지 못할 것 같은 이 교도소에서도 탈옥은 감행되었습니다. 횟수로는 총 14번, 탈출을 감행한 사람의 수는 36명에 이를 정도로 꽤나 시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36명 중 23명은 탈출 도중 체포, 6명은 총살, 2명은 익사, 5명은 추정 익사 및 실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방금 대목에서 이상한 느낌을 못 받으셨나요? 앞의 기록에 의하면 5명은 추정 익사 및 실종이라 되어 있습니다. 즉, 탈출을 한 범인들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할 이야기는 그 행방이 묘연한 5명 중 3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62년 6월 11일 알카트라즈 교도소에서 3명의 범죄자가 공동 탈옥을 시도합니다. 3명의 이름은 각각 프랭크 모리슨, 존 앵글린, 클래런스 앵글린이었는데요. 이들은 탈출을 하기 위해 2년 전인 1960년부터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각자의 방에서 탈출하고자 숟가락 머리 부분을 절단해 뾰족하게 갈아버린 다음 그것으로 몸집이 통과할 정도로 굴을 감옥 안에 팠다고 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2년에 걸쳐 감옥에서 옥상 통풍구까지 굴을 팠는데요. 꽤 오래 시간 들키지 않은 것을 보면 매우 공을 들여 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될 만한 바다를 건너는 일과, 혹시 교도관들이 갑자기 순찰을 할 시 침상에 누워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선 탈옥 후 섬을 완전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2km 남짓한 바다를 건너야 했는데요. 당시 교도소 안에서 구할 수 있었던 비옥과 본드를 이용해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비와 본드로 만든 배가 2km 정도 되는 바다를 횡단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 2008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위와 같은 실험을 한 결과 우비로 만든 보트가 겨우 1시간 만에 바다 건너 목적지까지 도착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탈출을 하고 난 후에도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석고와 종이, 비누 등을 매일 조금씩 구해와 사람 머리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위 영상에서 보는 머리가 바로 그들이 만들었던 실제 머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어딘가 좀 섬뜩해 보이기도 하네요. 여하튼 이 때문인지 교도관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이들 3명이 탈옥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탈출한 3명을 잡기 위해 뒤늦게 FBI까지 동원돼 수색을 했지만 결국 범인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지 못한 FBI 측은 3명 모두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FBI는 그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익사해 죽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던 노르웨이 국적 선박 선원들이 그날 바다에 시체가 떠 있는 것을 보았고, 수색 중 찾은 방수 가방과 뗏목 조각, 가방 안에서 앵글린 형제의 소지품이 나온 것을 들어 탈옥한 3명 모두 익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설에는 몇몇 허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앞서 말했던 시체를 찾지 못한 점을 예로 들어 일각에서는 그들이 성공적으로 탈출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탈옥수 3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탈출한 앵글린 형제의 어머니에게 매일마다 형제의 서명이 있는 편지와 꽃 한 송이가 배달 온다. 또 그들이 캐나다로 도망치려다 범죄 중개인과 마찰을 빚어 국경 부근에서 죽었다 등, 이 외에도 그들이 살아있다고 증언하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엔 신뢰가 가는 이야기도 꽤 있었는데요. 이야기 중 하나인 1975년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두 남자가 같이 찍힌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는데,
이 두 남자의 모습이 꼭 앵글린 형제의 모습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한 법의학자가 사진의 두 남성과 앵글린 형제의 수배 전단 얼굴을 비교해 본 결과 99%가 일치한다고 해 미국 FBI가 브라질에 투입해 형제를 찾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사진 속 두 남성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지나 사건 후 56년이 흐른 어느 날 잊혀질 뻔했던 알카트라즈 사건에 대한 기사가 흘러나옵니다. 2018년 1월 FBI는 한 장의 편지를 공개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편지의 작성자는 자신은 탈옥범 중 한 명이었던 존 앵글린이라며 내용을 써내려갑니다. 같이 탈출했던 클라렌스 앵글린과 프랭크 모리스는 각각 2008년, 2011년에 생을 마감했다. 나도 지금 암에 걸려 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만약 이 편지를 TV에 공개한다면 1년 내에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탈출을 했을 당시 자신들은 당일 오후 10시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이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 지금은 사우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는 내용 등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임에도 사건에 대해 뚜렷하게 알고 있었고 같이 탈옥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써내려간 느낌의 편지는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편지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 의심스러운 편지가 5년 전인 2013년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온 편지였기 때문인데요. 그 말인즉슨 편지를 받은 당시는 2013년, 편지를 공개한 것은 5년 후인 2018년에 공개해 편지의 작성자가 말한 편지 공개 후 1년대로 돌아간다고 한 기한이 지났었고 편지의 출처가 불분명했던 것을 예로 들어 진위를 가리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편지를 그 당시에 공개했더라면 탈옥수인 존 앵글린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말년에 돈이 없던 존 앵글린이 암 치료비를 목적으로 자수를 하려 했었던 것 같고 1년이라는 시간은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보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론 편지는 최초 전달인 2013년으로부터 5년 뒤인 2018년에 공개됐고 그쯤이면 암에 걸린 존 앵글린 또한 죽었을 것이라며 더 이상 그 누구도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진실을 알 수 있는 마지막 단서 또한 흐지부지되며 알카트라즈 사건은 역사 속으로 영영 묻혀지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탈옥 당일 샌프란시스코 바다 밑에 가라앉았을까요? 아니면 탈출에 성공해 밖에서 60년 정도의 자유를 누린 것일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